신축년 새해 우리 지역의 역점 사업들을 오늘부터 자치단체별로 점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경제와 문화 분야 2대 역점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청소년들의 안정된 아르바이트를 위해 설치된 안심 알바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와 교육당국, 고용청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만공사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항만 인프라 건설과 생산성 제고 등에 올 한 해 2,2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광양시가 경쟁력 있는 산단 개발로 분양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금산단과 초남산단, 익신산단 등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오늘부터 5일간 자치단체별로 역점 행정 분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 문예 르네상스 2대 역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도정의 새로운 2대 전략 프로젝트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와 부품 산업을 키우고 2025년까지 도내 유인도 50개를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합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연도별 에너지 밸류 조성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가칭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착수합니다. 판소리 정원, 도자기 등 예양남도의 전통을 되살려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동양화 비엔날레나 한국 전통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도 오는 7월 발표합니다. 새해에는 가칭 남도 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착수하려 합니다. 전남의 남종화, 판소리, 정자 및 정원, 도자기, 차 같은 전통문화예술은 산업화 중심의 지역 발전 정책을 보완할 유력한 대안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도정의 우선 목표로 추진됩니다. 광양과 순천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와 프리기술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잇는 부생가스 교환터널 구축 사업도 구체화합니다. 도내 SOC를 확충하고 2018년까지 전남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도민들은 올 한 해 도정의 청사진이 밑그림에 그치지 않고 차질 없이 실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안심 알바 신고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부당한 일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남 7개 학교에 설치돼 있는데요. 설치 후 4년 동안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심 알바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다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조차 신고센터를 모르고 4년 전에 있었다는 신고함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신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한다며 일선학교에 안심알바 신고센터를 만든 건 지난 2011년. 안심알바 신고센터는 청소년이 일을 하다 받은 피해를 전담 교사에게 알리면 지방고용청에 대신 신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 7개 모두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상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있으나 마나한 신고센터가 된 걸까? 학교에선 알바 신고센터의 존재 자체를 껄끄러워하고 학업에도 전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알바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선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학교의 책임을 미룹니다. 선생님들이 공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잘 모르시고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해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진 광주와 비교하면 전남의 경우는 교육감의 의지도 고용청의 의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253건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전라남도 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전남의 안심알바 신고센터는 이름만 있을 뿐 쓸모없는 곳이 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13% 증액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최근 항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277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항만 인프라 건설 166억 원,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사업 125억 원, 친환경 항만 기반 조성 22억 원 등 여수 광양항 생산성 제고와 항만 시설 안전성 확보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산단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신금산단 61필지 62%, 초남공단 39필지 64%의 분양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익신산단은 준공 전임에도 18필지를 분양해 광양시가 투자의 최적지임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입지가 양호하고 가격도 3.3제곱미터당 80만 원으로 저렴한 공장 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대 총선이 앞으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묘지를 참배하고 야권 통합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지만 당내 뒤숭숭한 분위기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민주와 안철수 신당의 야권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박혜자, 강기정 의원 등 광전남 국회의원 9명이 당직자들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분당 위기 등 당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상황에 5월 영령과 시도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리멸렬한 당내 상황에 대해선 주류 측과 탈당설이 나도는 의원 사이에 입장차를 나타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통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야 될지 나가야 될지 중간에 지점에 서 있어야 될지 이런 우리들의 환경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지역 민심과 주도권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현역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 세피 수혈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 일신과 이미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젊고 새로운 당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측은 이에 대해서 총선에서 야권 연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며 지역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한편 친노, 친박 지역구에는 특별 공천을 하겠다며 막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향한 구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누가 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을 내놓느냐가 지역 민심 양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인구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인구가 2015년 말 기준 190만 8,996명을 기록해 지난 2014년보다 3,216명이 늘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이 분리된 1986년 이후 전남 인구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98년과 2010년 두 해뿐이며 이 가운데 2010년은 전국 거주 불명자 일괄 등록 때문으로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1998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300만 관광객 돌파를 기념해 여수 지역 관광시설에 대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 관광발전협의회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여수 시민에 한해 해상 케이블카 등 19개 주요 시설과 호텔급 숙박업소를 50%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여수 관광발전협의회는 이번 행사가 지난해 1,300만 명 관광객 돌파로 시민들이 겪은 교통체증 등 생활 불편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 속에 소를 키우기 버거워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축협이 한우 사육 기반을 지탱하기 위해 소를 대신 키워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가축시장. 소를 팔러 온 농민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 조합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이고 40대 미만은 6%에 불과합니다. 한때 수십 마리씩 키웠다면서도 점점 한우 기르기가 버겁다고 털어놓는 농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파적으로 나이는 먹고
이제 그 추세는 안 맞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를 안 기르게 됐습니다. 한우 사육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축협이 꺼내든 처방은 한우 돌보미 사업. 비어있는 축사를 빌린 뒤 농가에서 맡긴 소를 축협이 대신 사육해주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보다 전문 사육으로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2년 뒤에 소를 판매한 수익금은 축협과 조합원이 나눠 갖고 손실이 나더라도 축협에서 원금을 보장합니다.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2마리 키워서는 이득을 못 내고 또한 우리 조합원이 무축농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 그래서 우리 무축농가도 살리고. 지난해 한우 돌보미 사업으로 위탁 사육 중인 한우는 190개 소규모 축산농가가 맡긴 380마리. 축협은 올해 사업량을 늘려 영세화와 고령화에 위축되는 한우 사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와 고흥군 등 전남 동부 지역 시군은 오늘 오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지역이 대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순천시가 새해를 맞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공식 현장에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매산고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도심 하수관로 정비 사업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영동주차장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기공식으로 시무식을 대체하고 올 한 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정원과 연계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김태형 코치의 후임으로 지난 2003년 전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김효일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김효일 코치의 합류로 전남은 코칭 스태프 선임을 마무리했으며 오늘부터 이번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체육지원과 망마 국민체육센터 수영 강사 100만 원, 시전동 32통 대림 이사택 부인회 40만 원, 21통 주민 33만 9천 원, 삼성 SDI 사택 부녀회 30만 원, 묘도동 창촌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 웅천동 36통 주민 28만 3천 원, 시전동 27통 주민 22만 3천 원, 경도 골프앤리조트 직원 20만 원, 여수 소경도 주민 20만 원, 순천 천지산악회 20만 원, 여수시 대교동 노인회장단 20만 원, 둔덕동 7통 주민 20만 원, 율촌면 여흥 3구 주민 20만 원, 웅천동 38통 송현마을 주민 20만 원, 36통 경로당 15만 원, 여수시 시전동 28통 주민 14만 5천 원, 7통 주민 13만 8,640원, 전남주산교육회 13만 5천 원, 여수시 3일동 호명 양지마을 8통 주민 13만 원, 봉산동 구봉 여자노인당 회원 13만 원, 여수시 3일동 통장단 12만 원, 국동 4회 2선단 새우조망 12만 원, 소라면 대포 1리 주민 10만 원, 덕양 3리 마을 주민 10만 원, 봉두 2리 주민 10만 원, 여수시 서강동 전통상인회 부녀회 10만 원, 시전동 5040 배구동호회 10만 원, 포스코 캠팩 후판 하덕주 정맹자 부부 10만 원, 여수시 국동 대주아파트 경로당 회원 9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는 오늘자로 5급 사무관 승진 7명, 6급 17명, 7급 이하 30명을 포함해 54명의 승진 인사 등 200여 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2016년도 공로연수와 정년퇴직, 명예퇴직에 대한 후속 인사로 순천시는 업무 추진 성과와 직무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심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만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 숙박업 통합관리 조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경찰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수사민원 가운데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민원을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안내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는 전담경찰관 2명과 변호사가 배치돼 법률 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양 시민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1000가구 1780명을 대상으로 최근 2015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6%로 많았습니다.